이 생리통 참 골치 아픈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생리통의 원인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는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몸산부인과 닥터 클로이 정선아 원장입니다. 생리통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생리통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10대 친구들. 공부하다가 되게 힘들어 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 생리통 참 골치 아픈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생리통이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1차성 생리통,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2차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차성 생리통은 우리가 산부인과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원인이 없는 거예요. 즉 골반 초음파를 했는데 특별하게 원인이 없이 다 깨끗한 상태를 1차성 생리통 또는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반 초음파를 했는데 근종이라던가 아니면 선근증, 자궁 내막증 이런 것들이 나올 경우에는 2차성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즉 원인이 명확한 경우를 2차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는 원인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러면 이게 생리통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무조건 병원에 방문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을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차성 생리통인지 2차성 생리통인지를 알아야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고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할지를 알겠죠.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골반 초음파. 그래서 어린 친구들, 성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복부나 아니면 항문으로 초음파를 보셔야 되고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서는 질초음파를 보셔서 골반 초음파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초음파 이외에 병원을 찾으면 처방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초음파를 본다 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만약에 원발성 1차성 생리통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원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피검사를 더 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런 물질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더 피검사를 나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2차성 생리통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근종이 있다거나 성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궁 내막종 같은 혹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종양 표지자 같은 피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추적 관찰을 하거나 더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지 혹시나 암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감별 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생리통 안에서도 여러 가지 처방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나 저희가 가볍게 진통제를 많이 먹잖아요. 네, 진통제 많이 먹죠. 그 혹시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길까요? 그것도 정말 많이 걱정하세요. 진짜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느냐, 진통제 중독이 되지 않느냐,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되게 많이 무서워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진통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생리통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프로스타글란딘 인히비터 억제제입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를 먹는 것 정도로 생리통 때문에 먹는 정도로는 이게 뭐 중독되거나 아니면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진통제를 먹는 정도를 잘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는 차라리 저희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이 진통제를 제대로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가까운 산부인과를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혹시 생리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좀 조치에 대해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생리통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자궁이든 배를 조금 더 혈류가 잘 돌게 하는 게 좀 더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핫팩이라든가 좀 따뜻하게 배를 만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라든가 스트레칭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세를 좀 더 바르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 열심히 하는 젊은 친구들, 이제 계속 수험생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생리통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데, 이런 친구들 계속 맨날 앉아 있지만 마시고 중간에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면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너무 육류나 인스턴트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면 이런 것들이 또 생리통을 유발하는 물질 프로스타글란딘을 더 많이 야기할 수 있으니까 골고루 좀 야채나 과일 위주로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단 같은 것도 좀 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활 습관 교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리통은 정말 흔하게 있는 거고요. 단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려니 하고 계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생리통의 원인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종이 정말 자라서 생기는 안 좋은 사인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어린 친구들이든 아니면 조금 이제 성인이든 반드시 산부인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원인이 뭔지, 이게 적어도 1차성인지 2차성인지를 확인하셔서 그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산부인과를 가까이 두신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크게 하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방문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본 산부인과를 꼭 내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